안녕 얘들아, 수학식학원 강하라 선생님이야. 오늘은 2022년도 상명고 기출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2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와 B 4,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점 사이의 살이 점점거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AB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4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계산하면 49 플러스 1 루트 50이에요. 자, 그러면 5루트 2. 답은 3번이죠. 자, 이런 거는 암산으로 푸셔야 돼요. 점점거 공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 A가 x1, y1, B가 x2, y2라고 하면 거리는 x1 빼기 x2의 제곱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이 순서는 상관없죠? 어차피 간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중심의 좌표가 3,2고 점 4,4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라고 했죠. 얘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이용하면 되겠죠.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얼제곱 놓고요. x자리에다가 4, y자리에다가 4 대입하시면 1 플러스 4는 얼제곱. 끝났네. 자, 그래서 x-3의 제곱 y-2의 제곱은 5. 답은 5번이죠.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어린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얼제곱이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표준형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2번. 자, 됐고. 자, 3번 2차 부등식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30x 마이너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라 그랬죠? 자,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방정식을 먼저 푸시면 되겠죠. 왜냐면 방정식의 해가 부등식의 경계값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넘기고 9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줄게요. 근데 보시면 9x 마이너스 30x 25예요. 자, 이거 3x의 제곱이고요. 그죠? 25는 5의 제곱이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2배에 3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면은 마이너스 30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죠. 3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 딱 하나 있죠? 요 점 딱 하나. 3분의 5. 그래서 x는 3분의 5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부등식이지만 하나죠, 해가. 그래서 x는 3분의 5.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점 1,9를 점 0,6으로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자, 그럼 이 평행이동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점이죠.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평행이동은 부호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자,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예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9에서 6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만큼 간 거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얘를 다르게 이동식을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A, B가 점이에요. A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이동이 있다 라고 하고 이 이동에서 얘를 이제 맞춰 주어라 라고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자, x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는 점의 이동이고요. 그럼 점의 이동을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이동으로
2x 마이너스 7y는 0을 평행이동하라 그랬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점의 이동을 할 때는 평행이동 그대로 간다 그랬죠. 이 녀석은 도형이에요. 도형의 이동은 부호 반대로 가야 되죠.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라고 하면 도형에 넣어줄 때는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어주셔야 되고 y 자리에다 y 플러스 3을 넣어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이동이 들어가고 얘를 쭉 전개해가지고 써주시면 답은 2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2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9.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 평행이동을 할 때 알아두세요. 점은 항상 그대로예요. 부호 그대로. 그리고 도형은 반대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자, 이제 5번. 등식 루트에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 자, 이걸 만족하는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나왔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왜 그 복소수 단원에서 배웠죠. 루트 a분의 루트 b가 a, b는 실수예요. 밖으로 이제 꺼내질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a, b 실수 조건에서. 자, 요걸 지금 맞춰주셔야 돼요. 얘는 분모니까, 분모가 0이 되면 똥이니까 안 되죠. 이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상태로 이제 꺼낼 건데, 그러면 요 녀석을 그대로 꺼내주시면 분모가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x는 2보다 작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자, 이 범위만 이제 챙겨주시고요. 이 범위 안에서 함수 f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죠? 이 함수는 아래로 블록 함수고요.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자, 꼭지점을 구해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요. 이 녀석이 1이고 여기가 3이죠. 자, 범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지금 2까지잖아요. 마이너스 2. 얘가 가운데 조건이 1이니까 옆에 2 한 칸 가죠? 마이너스 2는 3칸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멀리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프를. 자, 이 부분에서 최대값은 그랬죠? 누구예요? 이 녀석이죠? 그래서 f-2가 최대값이 되고 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 18 플러스 3 2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지금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차 함수죠? 먼저 저기 주어진 조건을 보고 얘를 찾아서 갖다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명호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앞에서부터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6번 연립방정식 x 플러스 2y는 3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상태에서 x 마이너스 y의 최대값은 이것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죠. 일단은 1차식, 2차식이니까 1차식이랑 1차식을 연립하는 연립방정식이 되고 한 문자로 고쳐주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y로 고쳐줄게요. 1번식 2번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식에서 x는 3-2y 이렇게 두시고요. 얘를 2번식의 x자리에다가 다 넣어 볼게요. 3-2y의 제곱 y의
3-2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를 풀면 9 빼기 12y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9가 0이 되고요. 그러면 이 녀석 지워지고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y제곱에 마이너스 9y 플러스 18. 자, 가져오면 y제곱 플러스 9y 마이너스 18은 0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잘 되죠? 3하고 6. 그래서 y 값이 3이 나오거나 y 값이 6이 나오면 돼요. 자, y가 3이면 x는 3-2y니까 3-6. 그래서 마3이고요. y가 6이면 x는 3-10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순수상 두 개 이제 구해주시고요. 문제에서 x-y의 지금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x-y 값이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이고요. 이 경우는 x-y 값이 마이너스 15예요.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7번 a가 6,-1이고 b가 8,-2인 선분이 있어요. 평면좌표 위에. 자, 그 선분 ab를 t 대 1 플러스 t로 이제 외분하는 점 p. 이 녀석이 1사분면 위에 있을 때 t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자, 외분점 공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a, b를 외분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t 대 1 플러스 t로 외분해요. 외분은 빼기 t 빼기 1 플러스 t 분의 크로스로 해서 빼주면 되겠죠? t 배 b 빼기 1 플러스 t 배 a. 자, 공식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에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줘서 부등호 바꿔버릴게요. 1 플러스 t의 a 마이너스 t의 b. 자, 요게 외분점의 좌표 p가 되겠죠? 그럼 이제 갖다 넣어볼게요. 자, b점의 좌표는 a 자리에 6,-1 넣고요. b 자리에 8,-2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거 이렇게 갖고 오면 1 플러스 t배 6,-1. 마이너스 t에 8,-2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이거 통째로 그냥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돼요. 6 플러스 6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빼기 8t 마이너스 2t. 자, 좌표끼리 이제 순서대로 빼주면 된다고 했죠? 요거에서 요거 빼시면 돼요. 6 플러스 6t 마이너스 8t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2t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6 마이너스 2t.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 녀석이 외분점 p의 좌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외분점을 구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외분점이 1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죠. 1사분면이다 라고 하면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예요. 그래서 양수니까 이제 범위만 쓰면 돼요. 6-2t가 양수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t도 양수죠. 그렇죠? t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4번. 괜찮죠? 이렇게 외분점 공식에다 넣어서 직접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8번. 2점 A, A와 B 5,3에 대하여 선분 AB. 요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수직 이등분선이 2,1을 지난대요. 이럴 때 음수 A의 값은 그랬죠? A는 음수라는 조건까지 줬어요. 그럼 한번 대충 생각을 해볼게요. 음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음수죠? 음수. 그러면 3, 4분면에 있겠죠? A,A가. 뭐 요즘에 A,A가 한번 있어 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B가 5,3이니까 그럼 5,3은 한 요 정도? 자, 여기 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2,1을 지난다고 했죠. 수직도 하고 이등분도 해야 돼요. 자, 2,1의 위치는 대각모 요쯤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이 간다. 수직도 하고 이등분도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이제 2,1이 있다 그랬으니까 뭐 이 정도에 이렇게 2,1이 있어 볼까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조금 쉽게 가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하고요, 여기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그래서 요 위치를 2,1에서부터 여기까지 2,1을 P라고 놓을게요. PA하고 PB가 거리가 같다. 요걸 이용해서 요 A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PA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제곱해도 마찬가지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을 하면 2-A의 제곱 플러스 1-A의 제곱이 되고요. PB의 제곱, B는 아까 5,3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5의 제곱 1-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걸 풀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쉽게 풀려요. 4-4A 플러스 A제곱 1-2A 플러스 A제곱, 이쪽은 9 플러스 4. 자,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마이너스 13이 제로, 2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인수분해가 잘 되는 굉장히 쉬운 방정식이 나오죠? 2차 방정식.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 그래서 A는 4이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음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번이에요.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이 공식으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8번. A, B 에서 같은 거리에 있고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두시고 그 점의 좌표 T, 마이너스 2T 플러스 2라고 잡을게요.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PA 두 점 사이의 거리랑 PB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근데 이거 제곱해도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갖다 집어넣으시면 T-1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요게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4의 제곱 이랑 같다. 그러면 양변에서 2차식 2차식 지워지고 개수가 똑같으니까요. T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겠죠? 요 6T 플러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T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넘어가서 8T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25 빼기 1이니까 24. 그래서 T가 3이에요. 그러면 P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4.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냥 이용한 거고요. 자, 그 다음 10번. 부등식. 절대값 x 마이너스 6의 제곱. 요것이 3보다 작다. 이것의 정수인 근의 개수는 그랬죠? 정수근의 개수예요. 자, 근데 제곱하고 루트가 나오면 같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뚜껑을 벗고 안에 있는 녀석이 뛰쳐나오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절대값을 붙이고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일단 한번 꺼내줄게요. 자, 꺼내준 상태에서 전에 선생님 얘기했죠. 이 안에 통째로 그냥 한 덩어리를 보시고 절대값이 작아요. 그러면 사이범위죠, 사이범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절대값 x-6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혹시 까먹었을지 모르니까 절대값 a가 3보다 작아요. 이러면 a는 마3하고 3 사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꺼냈어요. 그러면 또
절대값 x는 양변에 똑같이 6을 더해주면 되겠죠. 9, 그리고 이쪽에 더해주면 3.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절대값 x가 3하고 9 사이예요.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절대값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요. 이제 우린 다 잘 그리지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 이렇게 표적점이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요 녀석이 3, 3, 9, 9를 지나겠죠. 왜요? 왜냐하면 y는 x니까. 그래서 y값의 범위가 3하고 9 사이에 있게끔 만들면 되잖아. 빵꾸 뚫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는 요만큼만 쓰게 되고요. 요 녀석 이렇게 될 때에 누구를 구해줘야 돼요? x값을 구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3까지 또 3부터 9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죠. 또는 x가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자, 근데 여기서 정수근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양쪽 다 이퀄에 안 들어갈 때는 끝에서 끝을 빼주고요. 하나 더 빼줘야 된다 그랬죠? 정수의 개수. 그러니까 9 빼기 3 빼기 1. 그래서 5개. 여기서 5개. 여기서도 5개. 그러니까 합쳐서 토탈 10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프 이용해가지고 풀어주시면 쉽게 풀 수 있죠. 자, 11번 4점이 있습니다. 0,0, 2,4, 4,4, 6,0. 자, 이렇게 4점이 있는데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 녀석이 2등분을 한대요. y는 p 플러스 q 루트 5 라는 이 직선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2등분 한다 그랬죠? 그럼 일단 평면좌표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의 위치 0,0, 2,4, 2, 4 여기 그리고 4,4 여기 6,0 여기. 자,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에요. 등변 사다리꼴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양쪽 길이 같은 등변 사다리꼴 나왔고요. 자, 이 상태인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중간에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지나가서 쓱 2등분을 해준다고 했어요. 넓이 2등분 문제죠? 그러면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하시고 전체 넓이의 반이 이 녀석의 넓이다를 이용하면 조금 쉽게 풀 것 같은데요. 도형을 풀 때는 그냥 놓지 마시고 이제 닮은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변수를 설정하면 조금 더 쉽죠. 그래서 한번 일단 놔볼게요. 전체 넓이 사다리꼴 넓이니까 2분의 1에 윗변 길이 2, 아랫변의 길이 6, 높이는 4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8 곱하기 2니까 16이에요. 16이니까 중간에 있는 녀석 이 부분의 넓이가 반땡이니까 8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넓이가 8이다를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서 이 좌표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선생님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A라고 놓고요. 그럼 양쪽이 대칭이니까 얘도 A죠. 그리고 이 길이는 이제 2잖아요. 자, 이 길이는 B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왜 이렇게 놓죠? 왜 이렇게 놓냐면 이 삼각형 있잖아. 요거 직각이죠. 이 닮음이죠. 탄젠트를 이용하면 돼요. 여기 2, 여기 4. 그러면 1대 2잖아요. 그럼 A 대 B가 1대 2예요.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잡았으니까 요 위에 있는 애를 2A라고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변수가 일단 하나로 통일이 되고요. 이제 넓이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넓이식 8은 2분의 1에 윗변의 길이는 똑같이 2에다가 2A 플러스 2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를 2A로 잡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쓰면
이렇게 지워지고 2a 플러스 4니까 2a의 제곱 플러스 4a가 8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녀석 가지고 오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a 값 짝수근의 공식이 넣을게요.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a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요 y 값이죠. 근데 요 y 값이라는 게 요 길이잖아. 요 길이 맞지? 요 길이 이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4에서 2a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 빼기 2a가 되고요. 그럼 4에서 이렇게 a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 플러스 2니까 6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6이고요. q는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지금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거는 p 플러스 q의 값이죠. 그래서 p 플러스 q 4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13번 x가 자연수일 때 라는 조건 주고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했어요. ABC가 조금 긴장해야 되죠. A는 3x-30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5 C는 2x-10이에요. 부등식 문제인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을 지금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좀 간단하죠. 근데 문제에서 ABC가 삼각형의 세변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도 써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나오면 일단 조금 긴장을 해줄게요.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결정 조건 요거 먼저 보고 나서 뭘 해야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변의 길이 세변 길이가 모두 양수다 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뭐죠? 두변 길이 작은 두변 길이 합 요게 가장 긴 변보다 항상 커야 해요. 자, 이렇게 결정 조건이 있어요.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일단 따져주시고 이 결정 조건을 좀 따진 상태에서 x가 자연수이다를 골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해요. 단수는 1차 부등식인데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세변 길이가 양수다 조건에다가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야. 자, 13번 중간에 이제 그래프가 좀 복잡해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요게 가장 긴 변이 어떤 변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 1차 함수 ABC를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요거는 이제 A, 요거는 B, 요거는 C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래프의 교점까지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교점 구했죠. 이거 왜 그렸냐면 자, 가장 긴 변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요 범위 여기 10부터 25까지만 우리가 볼 거니까 제일 긴 변이 자 10부터 3분의 35까지는 B가 가장 긴 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3분의 35부터 요 20까지는 이번에는 C가 가장 긴 변이에요. 이렇게 C 그죠? 그리고 넘어가면 20부터 25까지는 이제 A가 가장 긴 변이거든요. 이렇게 가장 긴 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가지고 좀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10부터 3분의 35까지 자, 이쪽으로 갖고 와서 x가 10부터 3분의 35까지 얘는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코를 붙여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10부터 3분의 35까지는 B가 가장 긴 변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작아야 되죠. A랑 C랑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해요.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이거 썼으니까 번호 하나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5가 a 플러스 c니까 5x 마이너스 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6x가 65보다 크니까 x가 6분의 65보다 커야 해요. 6분의 65면 10.xx니까 자, 이 주어진 범위하고 요거하고
공통 범위가 해가 되겠죠. 그래서 x는 6분의 65보다 크고 3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요. 6분의 65보다 크고 3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처음 범위가 딱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짓을 두 번 더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거는 3분의 35보다 얘가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그래서 또 한번 써볼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다가 3-1번 3-2번 x가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3번. 자, 그럼 이때는 누가 가장 긴 변이냐면 이 녀석이 가장 긴 변이죠. C가 가장 긴 변이에요. 그러니까 C보다 A 플러스 B가 커야 돼요. 이렇게 맞추시면 2x-10보다 A 플러스 B를 해주시면 2x-5죠. 그럼 얘는 당연히 성립하죠.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요 범위 자체가 해가 되겠죠. 그래서 x는 3분의 25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될 거고. 자,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는 x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을 때예요. 이때는 가장 긴 변이 지금 여기 a죠. a. 그래서 a가 b 플러스 c보다 작으면 될 것이고, 그러면 3x-32 x 플러스 1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그럼 2x가 45여가지고 x가 2분의 45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2분의 45면 25보다 작기 때문에 자, 이 교집합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미안, 칸이 좀 부족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이 녀석의 범위는 x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45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위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요거랑 세 개의 합범위가 해죠. 그죠? 합범위 각각을 나눠 놓은 다음에 각각의 합범위를 이제 또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합범위가 해가 되니까 이제 해를 써볼게요. 자, 그래서 결정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해는 뭐냐? 지금 6분의 65보다 크고요. 3분의 25 연결되죠. 그 다음에 여기 20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연결돼서 결국 합범위는 x가 6분의 65보다 크고 자, 2분의 45보다 작다가 돼요. 됐죠? 근데 이 범위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x가 자연수인 애들을 골라줘야 돼요. 자연수인 애들을 골라주면 뭐부터 시작이죠? 11부터 시작이겠죠. 11, 12 이렇게. 자, 요거는 22.5죠. 그러니까 22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연수 x의 개수는 11부터 22까지니까 22 빼기 11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12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구나. 개수가 아니라. 그러면 최대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지금 5xx니까 4x에 일단 써볼게요. 이 녀석은 이거 셋 다 싸그리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플러스 15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x 마이너스 15인데 그럼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면 얘가 최소죠? 근데 이게 최대예요. 자, 그래서 4에 11 플러스 2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4 곱하기 33 빼기 32 답이 되고요. 132 빼기 30 답은 102 이렇게 나와서 4번이에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해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써버리면 이 범위가 안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구해놓은 것만으로 이제 해를 구하려고 하면 좀 틀리거든요. 자연수 범위가 한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정 조건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조금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셔야 돼요. 자, 14번. 요거는 단원별 기출 문제집에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나는 기억이 나는데 다들 잊었겠지, 그지? 여기 45도, 45도 이렇게 올라가죠? BCD가 45도라고 지금 줬고요. 평행하니까 여기도 45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ABC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B2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AD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어머, 이거 중선 정리네요. 그죠? 중선 정리 쓸 건데, 일단 이 녀석이 길이 갖고 지금 마른 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에 중점이 나올 텐데, 이 중점이 ADE의 중점하고 일치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중선 정리를 두 번 일단 쓸 수 있어요. 먼저 삼각형 ADE에서 중선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중선 정리 이제 다 외우셨죠? AD의 제곱 플러스 AE의 제곱은 2배의 여기 AM이죠. AM의 제곱 플러스 DM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DM의 길이하고 AM의 길이하고 지금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DM의 제곱 같은 경우는 피타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DM 여기 있잖아. 여기 삼각형 DBM 이걸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돼요. 쭉 내려와서 여기 보세요. 이거 지금 90도고 그죠? 여기 2 길이는 다 줬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4 그럼 얘는 루트 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DM의 제곱은 20이죠. 이렇게 하나 구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AM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AM의 제곱은 삼각형 ABC에서 중선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삼각형 ABC 아까 ABC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 M 잡았고요. 여기 2 여기 2죠. 길이는 지금 문제에서 다 나와 있어요. AB가 8이고요. BC가 지금 4야. 그리고 CA가 6이잖아. 그럼 이걸로 중선 정리 바로 쓰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쭉 내리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넣으면 AB의 제곱 8의 제곱 AC의 제곱 6의 제곱을 하면 2배의 AM의 제곱에다가 BM의 제곱 4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64, 36, 100, 50 그러면 AM의 제곱은 50에서 4를 뺐으니까 46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DM의 제곱이랑 AM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이제 갖다가 넣기만 하면 답이죠. 46 더하기 20의 2배. 자, AM의 제곱이 아까 46이었고요. DM의 제곱이 20이죠. 그러면 얘는 132.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답은 4번이죠. 4번 132. 됐죠? 자, 이제 15번 갈게요. 보니까 아까 13번이랑 요 14번 요게 조금 이제 어려웠던 문제 같고요. 뒤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15번은 원의 방정식이죠. R1이랑 R2가 반지름인데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1의 제곱은 직선 Y는 X 플러스 K와 만난대요. 또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얼2의 제곱. 이 녀석은 y는 x 플러스 m이랑 만난다. 이렇게 둘 다 만나도록 k랑 m의 범위를 각각 구하면 k랑 m의 최대값이 같고 그 다음에 최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10이래요. 일단 k하고 m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는 못 쓰면 돼요. 원이랑 직선이랑 만나야 되니까 판별시가 아니면 점집거인데 점집거가 더 쉽죠. 만난다고 하면 어떤 원이 있고 직선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요 녀석이 거리죠. 요 거리가 점집거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요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으면 만나요. 그래서 D가 R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만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D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점집 거니까 0,0에서부터 직선 x-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예요. 자,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의 k. 자,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이 R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 R1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루트 2 R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R1은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그죠?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째 4,0에서 두 번째 원이죠. 4,0에서부터 x-y 플러스 m은 0까지의 거리.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라지 D라고 할까요? 얘는 똑같이 해주면 루트 2분의 4 빼기 0 더하기 m인데 이 녀석이 얼2보다 작거나 같아야 만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풀면 4 플러스 m이 마이너스 루트 2. 자, k의 범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이죠. 요 두 번째 원 요거 4,0에서부터 x-y 플러스 m은 0까지의 거리가 라지 D라고 하면 이렇게 얼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4 플러스 m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2 R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 R2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둘 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요거 k의 범위, 요거 m의 범위 이렇게 올려서 써주시면 범위가 이렇게 되죠. m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2 얼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2 얼2보다 작거나 같아요. k는 마이너스 루트 2 R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 R1보다 작거나 같죠. 이랬을 때 자, 요거 두 개 최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10이고요. 최대값이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관계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나와요. 루트 2배의 R1 마이너스 얼2는 마이너스 4고요. 루트 2배의 R1 플러스 얼2가 지금 8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얼2분의 R1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연립방정식 푸는 거 쉽죠? 두 개 더하면 두 개를 이렇게 더했어. 두 개를 더하면 루트 2에 얼2는 빠질 것이고 2R1이 되면서 이 녀석이 4가 되죠? 그러면 이거 지워지고 R1이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얼2는 아무데나 넣으면 되죠. R1이 지금 루트 2니까 요거 8로 나눴으니까 이건 4루트 2고요. 4루트에서 루트 2 빼니까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얼2분의 지금 R1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3루트 2분의 루트 2 해서 답은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 서술형 문항인데 이건 쉬워요. OX 고르는 거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장을 읽고 옳은 문장 O, 옳지 않은 거 X. 자, 1번 수직선 위에 두 점 A, B가 주어질 때 X1, X2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1 마이너스 X2의 절대값을 씌운 거다. 자, 거리는 절대값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직선 사이, 수직선일 때 X1, X2가 있으면 요 거리 T는 절대값 안에서 X1 빼기 X2를 하거나 X2 빼기 X1을 하면 되죠? 수학에서 거리 개념은 절대값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맞죠? O. 자, 2번은 이제 점집과 공식이에요. 점 X1, Y1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사이의 거리 D는 공식 넣어볼게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요거 증명 다 해줬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다. 공식 갖다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얘도 5죠. 맞고요. 자, 3번 평행한 두 직선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아니죠. 평행하면 뭐라 그랬어?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죠? 두 직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는 수직일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4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와 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이 만나지 않는다.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보려면 이 중심,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봐야 돼요. 점집과 공식 넣어볼게요. 루트 5분의 0, 0, 6이죠.
루트 5분의 6이 얘는 반지름이 루트 5잖아. 루트 5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5 갖다 넣어봐봐. 이거 곱하면은 5는 6보다 어때요? 작죠? 이렇게. 그러면 거리가 더 커요. 거리가 더 크니까 만나지 않죠. 반지름보다 거리가 크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5. 자, 5번. f, x, y는 0.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죠. 이거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자,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f에 마이너스 x, y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어때요? x축의 대칭이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야 된다고 했죠. 반대로. 그래서 f에 x, 마이너스 y는 0이 돼요. 틀렸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지금 1번하고 2번, 4번 3개가 맞고요. 3번하고 5번이 다 틀렸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16번. 자, 17. 세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x, y, o. 자,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죠? 직육면체가 있는데 모서리가 x, y, o라고 해요. 또 후딱 풀고 넘어가야 되죠. 이런 것도.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6이다. 모서리 4개잖아요. 4배의 x, y, o. 요것이 36. 관계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x가 y보다 작대요. 이렇게 될 때 이 녀석이 부피. 부피는 5xy죠? 이 부피가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x값 대신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xy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지금 갖다 놓게.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가서 옮기면 이제 될 것 같아요. x, y 사이 관계식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5가 9니까 y는 4-x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다 넣어버리면 x가 4-x보다 작죠? 그럼 2x는 4보다 작으니까 일단 x가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y는 4-x인데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x, y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에 y 자리에다가 이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4-x가 되고요. 요게 3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되겠죠. 2차 부등식이니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3보다 작거나 같아서 요거 한번 더 풀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근데 아까 요거 만들어 놓은 범위하고 공통범위 구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해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 18, 19 두 문제 나왔죠? 3점 1,5 마이너스 3,3 4,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대강 찍어보면 여기 이제 A가 있다. 2,5가 있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3,3이니까 이쯤에 한번 있어볼게요. B C가 4,1이죠. 그러니까 4,1 요 정도? 1 요 정도? 그래서 C의 좌표가 4,-1이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시고 각 A의 이등분선이래요. 각 A 이등분선이네요. 이거 이등분하는 게 BC랑 만나는 요 선. 각 A 이등분선이죠. 얘를 D라고 할 때, 자, 이거 평면좌표에서 내분점 가지고 푸는 거예요. AB의 거리 구하고 AC의 거리 구한 다음에 각 A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랑 같죠? 그걸 이용해서 내분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A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16 플러스 4 루트 20이죠? 2 루트 5 루트 20 2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C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4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5의 제곱
그러면 9 플러스 36, 요거 루트 45, 3루트 5죠. 어머, 그러면 2루트 5 대 3루트 5니까 2 대 3이죠. 여기 2루트 5, 여기 3루트 5. 그럼 D라는 녀석은 2K, 3K, 2 대 3, 내분점이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자, D는 선분 BC의 2 대 3 내분점이 되고요. 그럼 내분점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보면 내분할 때는 플러스죠. 더해주면 돼요. 크로스 가고요. 5분의 2C 플러스 3B.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5분의 2배의 C좌표 4, 마이너스 1, 그리고 3배의 B좌표 마이너스 3, 3.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5분의 8 빼기 9,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9, 마이너스 2 플러스 9, 그러면 7이죠? 이렇게. 그래서 뿅뿅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7이 답이 될 거예요. 답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7. 이게 D좌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내분점 성질 이용하고, 얘는 굉장히 노멀한 문제죠. 교과서 문제니까 꼭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 거 19번. 진짜 쉽죠? 마지막 문제인데 엄청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면 안 돼요. 뒤쪽이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선별해가지고 좀 골라서 풀어주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19번. 기울기가 3인 직선 L을 그랬어. 그러면 L이라는 녀석은 Y는 3x 플러스 K,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은 모르니까요.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래요. Y는 X 대칭할 때, 대칭이동은 점의 대칭이랑 도형의 대칭이랑 똑같죠? Y는 X 대칭이면 X랑 Y랑 X 대신에 Y 대신에 X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Y는 X 대칭 바꿔줄게요. 자, X는 3Y 플러스 K라는 애를 평행이동을 지금 해주라고 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가죠? 근데 평행이동 할 때 도형은 반대로, 점은 그대로죠. 부호 그대로. 그래서 X자리에다가 X 빼기 3 넣어주고 Y자리에다가 Y 빼기 2 넣어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은 3Y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될 거고, 예쁘게 쓸까요? 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도형이, 최종적으로 이 도형이 어떻대? 얘가 원점을 지난대요. 다 끝났어. 원점 지난다 그랬으니까 0,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0은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고, 아, 끝났네. 그럼 K는 3 이렇게 나와요. 근데 또 L의 Y절편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Y절편이 K죠.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 단계만 잘 걸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2022년도 상명고 기말고사 기출 해설했어요. 고생했어요.